근데 그걸 접고 있으면 그 에너지 가는 호수를 접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요. 특히 이제 약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는 이 자세가 우리가 경락을 바로 피는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운동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혈원 한방병원 이재동 교수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요, 척추관절센터를 맡아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비만과 노화를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의 중요성, 이걸 좀 많이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제가 사실은 30년 이상 환자를 보니까 아마 수많은 환자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환자들을 보면서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이라는 거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도 있고, 또 뭐 허리, 무릎, 어깨, 목 같은 척추관절 질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암까지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내 몸의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다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의 문제가 정상이면 병원에 가서 침을 좀 맞거나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뭐 소염 진통제 조금 먹으면 대부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아픈 게 뭐 6개월 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원인이 몸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어디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병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병에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원인은 내 몸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아픈 부위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하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화초든 뭐 나무든 보면 뿌리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잎도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대부분 이제 잎 마르고 꽃 시드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하는 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라는 거, 내 생활에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가 이게 이제 내 몸에 에너지를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 이은퇴학교에 다시 와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책 열심히 썼고요. 사실 어디에 보면 병원에 있는 교수는 그냥 오는 환자 보고 진료하고 이게 편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편으로 한 30년 이상 많은 환자를 보고 또 진료도 열심히 많이 해보고 하지만, 이게 내가 한 사람 개인으로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뭐 약 쓰고 침 놓고 해서 치료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한계가 있다. 일단 일반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그게 컸어요. 저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 병이라는 걸 본질은 내 몸에 있고 그 몸의 문제는 사실은 내 일상생활의 문제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절도 우리가 지구가 이제 23.5도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계절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사계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에너지라는 게,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뭐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또 그 사계절의 변화 에너지도 있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루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에너지가 태양이 해가 뜨고 지구에 햇볕을 내려 비추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이제 생명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안정이 되면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고 뭔가 정리하고 안정되는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직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몇 시간, 8시간이든 뭐 6시간이든 잠을 자면 그건 잠 자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하고, 또 그냥 우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하고는 이 앞으로 이게 쌓이게 되면 내 몸에는 엄청나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의 어떤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이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생체 리듬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뭔가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 아주 순조롭게 흐르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역행되고 있으면 뭔가 내 몸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신과적인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잠만 특히 정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은 잠만 제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 패턴만 유지하면 저는 건강 회복에 굉장히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밤 11시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에는 몇 가지 그 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로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천년 피로 회복제거든요. 이제 피로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뇌를 쓰고 나면 낮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뇌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데노신이라든지 또 아밀로이드 베타라 이런 이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는 척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척수액이 잠을 통해 이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거거든요. 씻어내주는 그 작용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요즘 최근에 우리가 가장 또 이제 사회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라는 거는 뭐냐면 뇌세포의 노화거든요. 그리고 그 치매 중에 한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라는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지금 얘기하는 뇌의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면에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수면을 못 하게 되면 뇌 노폐물 제거를 못 하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의 생성이라는 겁니다. 호르몬의 생성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요. 호르몬이 항상 잠잔다고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이 나오는 타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수면의 골든타임은 10시부터 한 5시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안 자게 되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주는 천년 호르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의 흐름의 에너지 흐름의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 갱년기를 앓게 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에 어두워진 에너지가 이게 물의 에너지예요. 호르몬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물과 불의 균형이 깨져 있다가 물이 부족하다가 이 외부의 자연의 물의 에너지가 이 충만해지게 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음량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피로도 또 덜한 것 같고 오히려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잠을 자기가. 이제 그러다 보면 호르몬 생성이 더 안 되고 더 몸의 균형은 깨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또 커피도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카페인이 사실은 뇌를 각성시키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하는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알코올 분해 속도도 사람에 따라서 뭐 소주 2병을 먹어도 금방 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두 잔 먹어도 그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또 이 분해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이 카페인이 12시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기를 보통 6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6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2시간이 남아있으면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생성이 되는 게 밤 10시부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침 10시 이전에 커피를 마셔야지만이 그 카페인이 밤 10시 이전에까지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뇌가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들 사실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이게 그냥 완전히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자기 몸의 생체 리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몸 에너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사실은 우리가 눈, 코, 입, 이 팔다리, 우리가 뇌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한의원 가보면 뭐 우리 환자분 기혈 순환이 안 됩니다. 또 기가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현대의학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파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몸에 신경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같은 신경의 작용이 있고요. 또 인체도 사실은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체 전기를. 자기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체 몸의 원리만 알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만들고요. 또 만들어진 에너지가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각 기관에 잘 공급하도록 해주고, 에너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하나의 생체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 먹으면 되고 또 뭐 운동도 무조건 뭐 하면 좋은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에너지 생성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 중에 이 소화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심장과 폐 이 순환 기능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 움직임, 사실 운동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체지방이 크게 많지 않고 또 근육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움직여주면 그게 충분히 에너지를 심폐기능과 함께 해서 인체 각 기관에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에너지 이제 균형이라는 거는 이게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인체의 우리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비뇨생식 기능과 여기에 이제 균형의 작용을 하는 게 잠입니다. 잠과 정신활동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또 에너지가 생성되고 순환 공급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인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라는 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고요. 또 밤에 해가 지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과 하강에 이렇게 큰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이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이미 유전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죠. 좋다는 건강법,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마다 에너지가 이제 다른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과 순환기능과 비뇨생식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어떤 친구는 늘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피곤해하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감기 달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주위에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굉장히 또 성격도 외향적이고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노동일 하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자기 다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고 이 잠자고 하는 생활 패턴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체형과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평소의 질병이나 또 증상, 이게 다 이제 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방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요법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식하면 건강에 좋다 이런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이 소식해야지만이 장수한다고 소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에너지 부족하면서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오히려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탄 고단 이런 요즘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 단백질이 좋다고 파우더 먹고 잡곡육 먹고 하면 소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또 보면 최근에 요즘 피곤하고 하니까 홍삼을 먹는다든지 또 흑염소 같은 거 이거 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반짝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 가지고 성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늘 눈에 충혈되고 입이 마르고 또 전립선 하체 힘도 이런 분들이 기가 다 떴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홍삼 같은 열 건강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더 잠 못 자고 더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흑염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늘 물만 먹으면 붓고 살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흑염소 같은 걸 먹으면
나중에는 몸이 더 비대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제 운동을 내가 비유를 들어도 우리가 허리 아프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이 뭡니까? 아마 얼핏 떠오르는 게 수영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수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비대하고 그냥 평지에서 운동하고 하기는 중력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부력에 의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유연성도 기르고 또 물에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도 줄일 수가 있고 아주 유산소 운동으로는 최고의 운동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늘 소화 안 되면서 피곤하고 근육량 부족하고 또 마른 복부 비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허리 아픈 경우가 많아요.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허리 아프면 수영이 좋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찬물에서 에너지를 뺏기면서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모를 보면 예를 들어 말랐은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 균형이 깨지면 기가 위로 뻗치면서 상기되면서 에너지가 다 발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성격도 급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의사들이 보면 환자가 딱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뭐 예를 들어 비대하다. 저 사람 에너지 순환이 안 되겠구나. 순환이 안 되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자고려면 얼굴이 붓기도 하고 손도 부석부석해질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무릎, 팔다리 우리 족저근막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외모를 보면 이제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질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질환 이런 걸 이제 종합하고 또 이제 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게 알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책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은 요즘 SNS 검색해보면 사실은 요즘 챗 GPT라든지 물어보면 다 나와요. 하지만 그게 이제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게 하고 그 단순한 몸의 원리를 좀 강조를 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생활에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카이닥이라고 코리안 AI 닥터인데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죠. 우리 풀어보면 이제 요걸 책에 사실은 조금 넣었어요. 넣었고 책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SNS 검색을 해보면 노비노 건강법이나 검색을 해보면 일반인들 누구나 자기 개인 정보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 인식 전환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해보면 내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순환은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능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거는 좀 주의하는 게 좋고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거는 또 피하고 또 수면에 있어서도 어떤 걸 가장 요런 이제 솔루션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카이닥을 활용을 해서 쉽게 그냥 한번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결코 좋은 식사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일단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일단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몸에 저장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지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줄죠.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게 음식을 일단 차단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되면요. 모든 기능들이 일종의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봤을 때 23시간을 공복을 하고 하루에 한 끼, 1일 1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는 16시간을 공복을 해주고 한 8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만 먹게 되면 사실은 공복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또 이제 몸에 저장된 걸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한 5일은 먹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에 과잉된 필요 없는 지방도 태우고 또 모든 인체 기관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이제 건강을 찾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이게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요, 모든 기관은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잠잘 때 이후에는 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능을 하려면. 근데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무리 없이 들어오는 거하고 갑자기 이틀 정도 그냥 단식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또는 하루에도 뭐 1시간만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뇌 세포가 노화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끼 일정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모든 인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헐적 단식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쨌든 좀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내가 체중을 급하게 좀 빼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뭐 한 번 정도 그런 걸 통해서 몸에 축적된 체지방도 빼고 생리기능도 한번 활성화시키고 이제 좋은 방법인데 그냥 이런 정확한 지식 없이 일반인들이 요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비만 관리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보면 사실은 인체 에너지에 전혀 문제가 없고 멀쩡한 친구가 괜히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효과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생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롱텀인데요. 우리가 몇 개월 단기간의 그 몸의 변화를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이죠. 무작정 시작한 간헐적 단식.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팔다리는 가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이 있잖아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근육은 빠지고 이제 체지방이 자꾸 축적이 되는 이런 경우 나 뱃살을 좀 빼겠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이제 다 이제 1차적으로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체중이 좀 줄고 뭔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단식을 멈췄을 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근육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멈췄을 때는 이제 완전히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기초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만드는 생성도 중요하고 또 만들어진 걸 각 기관에 보내주는 순환도 중요하고 또 생성하고 순환이 이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하나의 어떤 생체 리듬 균형을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겠습니까? 에너지가 딸리면 성격이 어떻게 되겠죠?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늘 피곤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이 따뜻할 수가 없죠. 손발이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머리도 늘 어지럽고 또 조금만 소화 안 되면 에너지가 위로 몰리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 팔다리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과 폐에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도 뻣뻣하고 얼굴도 부스부스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 30분이든 움직이면 이제 부기도 빠지고 이제 생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에너지 순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0이라는 정상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에너지 순환 기능을 한 80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50, 60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지만 이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데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도 이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자꾸 눕고 싶어 하고요. 또 숨이 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붓고 전신적으로 이제 전신 비만이 오게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순환 대사가 안 되면서 체지방이 이제 우리가 인바디 검사나 이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체지방이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심장, 또 중풍, 또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무릎 이런 발목 같은 관절염, 심지어는 이제 암도 사실은 비만이 이제 체지방이 과잉되는 게 원인의 1위 정도로
이제 모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 같은 경우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에 타지를 못하고 밤이 되면 에너지가 아래로 다운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에너지가 위로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뇌도 안정이 되고 세포들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위로 뻗치면서 각성이 되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건 뭐 불면뿐만이 아니라 기가 위로 뻗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어깨가 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도 건조해지고 입도 마르고 또 심하면 귀에 소리도 나고 성격도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체는 빈약해지면서 오히려 상체만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오히려 상체 비만 형태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자연의 에너지 낮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안정이 돼야 되는 이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실은 정신과 질환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뭐 별로 기분이 좋은 일도 없고 굉장히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면서 뭐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심지어는 광장이니까 이게 다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지금 못하고 있다 내가. 그 원인은 대표적인 게 잠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듣는지 이러면 에너지가 딱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깨지게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되죠. 몸을 살리는 간식과 몸을 죽이는 간식을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가 워낙 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간식은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에너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한 또 근육량이 부족한 그런 에너지 생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이 소화 기능이요. 소화 기능이 좀 약하게 탁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엔진을 표현을 쓰는데 조금 엔진을 작은 걸 달고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이제 간식을 하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라든지 찬 음료수, 특히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라든지 또 이제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찬 걸 드시는 건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밀가루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소화에 부담이 되는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찬 걸 먹게 되면 이 사람들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찬 걸 먹으면 그 찬 걸 데워야죠. 데우기 위해서 소화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 같은 것도 실온에 뒀다가 또 익혀 먹거나 뭐 오히려 또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면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요즘 뭐 사실은 단백질 간식 같은 경우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사이 또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뭐 간혹 환자분들한테 이제 추천해주는 간식은 제가 이제 찰떡을 좀 추천을 해요. 이 찹쌀이 사실은 휘발유로 연료로 따지면 굉장히 고급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 뭐 한 5, 또 이런 현미 잡곡 같은 거 한 3, 우리 요즘 뭐 좋은 몸에 좋은 견과류 같은 걸 해서 5대 3대 2 정도로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서 가방에 넣어서 이제 뭐 한 대여섯 개 가져가서 어느 정도 실온에 있으면 온도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드시면은 에너지 생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찰떡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찹쌀이라는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밥보다는 떡이 훨씬 더 조직이 치밀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밥 먹듯이 대충 씹어서 먹게 되면 위에서 그걸 분해하고 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니까 소화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입에서 그냥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그런 기분으로 드시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간식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제 하지만은 뭐 내가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체성분을 해보니까 체지방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간식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걸 목표로 하라고 했냐면 체중을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위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위 용량을. 위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위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루 먹는 한 끼 먹는 음식을 한 접시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씩 이제 평소보다는 줄이는 거죠. 줄여서 이제 한눈에 보면서 먹으면 조금 식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면 환자분들 중에 한약의 도움도 좀 받고 본인 노력해서 아주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진료를 이제 중단을 마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뭐 2년 후에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간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줄이는 이유는 식사량을 위를 줄여 놓으면요, 우리가 식사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포만감이 느끼면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식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적게 하려고 위를 줄여놨는데 간식을 먹게 되면 위 용량에 이상되는 또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소모를 못하게 되고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고요. 또 지방이 쌓이게 되다 보면 뇌에서 그 지방세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를 키우라는 사인을 주게 되고 위가 다시 커져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만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절대 간식은 하면 안 된다. 간식 습관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제 심지어는 혹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식사 때 먹으라는 식으로 내가 농담 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진짜 상황이 되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간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낮에 먹게 되면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은 간식을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체지방이 많고 붓고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전신 비만인 경우는 간식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팔다리가 가늘고 마른 복부 비만 환자는 뭐든지 많이 먹어야 되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뇌에서 그 근육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 사이즈를 키우는 사인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체질 변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하루 3끼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부득이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 우리 직장인들 아침 못 먹는 경우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너무 식사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뭐 삶은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뭐 쉽게 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삶은 계란 한 2개, 뭐 또 이런 두유 같은 경우도 좋은 두유들이 많더라고요. 두유 하나, 계란 2개. 또 뭐 양배추 샐러드 조금이나 아니면은 뭐 오이, 당근 조금 이렇게 먹고 가면 사실은 이게 쌓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에너지 생성과 인체 각 기관이 작용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루 3끼를 꼭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이어트 비만을 신경을 쓰다 보니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SNS에 어느 연예인 누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식단은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일반 식사 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잡곡에다 뭐 특히 이제 좀 신경을 쓰시면 귤이나 콩 같은 그런 걸 조금 넣어서 통곡물 같은 걸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면 되고요. 뭐 단백질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계란이나 두유, 두부, 또 생선, 뭐 고기 이런 거 이제 그냥 드시면 되고요. 뭐 해조류 우리가 또는 바다에서 나는 김, 미역, 다시마 또는 뭐 우리 채소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또 과일도 제철 과일에 적당히 이렇게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줄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하지만 나름대로 좀 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 또 흰쌀밥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정제곡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당 특히 이제 청량음료,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은 뭐 단순당으로서 사실은 바로 우리 몸에 과잉되면 지방으로 바로 축적되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부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부들은 과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해요. 뭐 사실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네랄도 많고 섬유질도 있고 좋은데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만 뽑아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입맛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에 체지방 축적하고 혈당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공식품이죠. 이제 그 속에는 색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공 감미료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술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주류 문화라 그럴까요? 주류 어떤 건강을 위한 술 먹는 방법이랄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능하면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맥주 막걸리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류주라 그러죠. 우리가 소주도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희석주가 있고 정류주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흰 병에 들어있는 정류주를 뭐 위스키나 이런 걸 조금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은 하루 드시면은 사실 한 이틀은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각 술마다 어떻게 보면 술잔이 있잖아요. 그 해당되는 술잔에 2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간은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간은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주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좀 안 좋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막 분비가 잘 되고 분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뭐 나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일 술을 먹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뭘 제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운동은 한 3가지 정도 작용이 있어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폐 기능과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경락을 따라서 각 인체 기관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는 에너지를 보내주는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상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굳이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작용은 뭐냐면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신 비만에 체지방이 많은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줄여야지만이 에너지가 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체지방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가 가는 길이 경락인데요. 이거는 강물의 흐름과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강물이 흐르듯이 경락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체지방은 강물이 흐르는데 강바다의 이끼와 같은 거예요. 이 체지방이 늘어나면 이끼가 꽉 끼게 되고 에너지 흐름이 늘어지고 에너지 흐름이 늘어지면 그게 물이 잘 흐르질 못하면 어떻죠? 물이 탁해지고 섞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우리 몸에 대표적인 혈액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라는 게 흐르질 못하면 이게 탁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아까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그랬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져도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하체가 가늘어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에너지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락이라는 강을 생각했을 때요. 이 근육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흐르는 강폭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강폭이 넓어야지 많은 에너지가 가서 인체 각 기관에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 운동이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 운동이라는 건 에너지를 잘 인체에 공급해 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기본적인 추동력도 만들어주고 또 경락의 어떤 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체지방이라는 이끼도 제거해주고 또 강도 폭을 넓혀서 많은 에너지가 가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에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은 에너지를 잘 추동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폭도 넓혀주고 찌꺼기도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는 길이 이제 뭐냐면 경락이라는 거거든요. 왜 자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평소에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숙이고 있고 쉽게 몸을 접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락이라는 게 우리 복부라든지 이 등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경락이는 우리 도로교통망하고 같은데요. 이 고속도로의 큰 경락의 흐름이 사실은 이 복부 쪽하고 덩어리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접고 있으면 그 에너지 가는 호수를 접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 지방이 쌓이는 곳이 옆구리, 복부, 또 팔뚝, 허벅지 이게 다 경락이 팔이 접히는 부분이에요. 이 경락이 접히는 부분에 사실 이런 체지방이 과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해서 특히 이제 약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는 이 자세가 우리가 경락을 바로 피는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어떤 권고를 하냐면 책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30분마다 일어나라 그래요. 그 왜냐? 한 30분 정도 접어 있다가도 일어나서 에너지 경락을 한번 피워줘야지 몸에 에너지 순환이 되면서 에너지 공급을 또 장애를 받았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직장인들이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면 우리 동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핸드폰 알람 같은 걸 해놓고 뭐 한 1시간이든 한 50분마다 가벼운 알람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일어나서 뭐 기지개 한번 켜고 해주라. 사실은 그게 저녁에 막 하루 종일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가서 막 운동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보면서 지하철에 모든 분들이 다 이거 들고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 얼핏 다 저기 어떻게 보면 제 미래 고객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지금 이 자세를 통해서 경락을 바로 피워줌으로써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도 또는 뭐 평소에 거울 앞에서 한번 내 자세를 뭐 허리가 숙여지진 않는지, 가슴이 너무 앞으로 또 숙여지진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제가 마른 복부 비만, 근육량 부족한 사람요, 사실 운동이 좋다고 에너지가 딸리는데 운동하면요, 사실은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가 되면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운동보다는 먹는 걸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에너지를 만들면 여력이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면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평소에 소화도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한 사람을 야 운동 부족이니까 운동하라고 막 센터에, 피트니스 센터에 끊어가지고 막 하면 사실 얼마 못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자기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 또 반면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요, 비만하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체지방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 1kg가 사실은 움직임에 따라서는 한 5kg 정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체지방이 뭐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한 10kg 정도에 오버된 경우, 사실은 뭐 조금만 비만해도 그런 경우 많은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고 뭐 마라톤 하고 이러면 이제 살 빼겠다고 하면 인대 근육 다 이제 손상을 받아서 나중에는 몸을 슬림하게 만들어 놔도 이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도 우선 음식 조절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어져서 저녁에 잠 못 자고 뭐 뒷골 땡기고 입 마르고 눈에 충혈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해야 된다고 저녁에 막 퇴근해가지고 또 특히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막 엽기 들고 상체 운동하면요, 사실 몸의 에너지 균형 다 깨는 거거든요. 잠 더 못 자죠. 그래서 운동도 자기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지나친 운동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뭐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활성산소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뒤에 맨 가스가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운동도 적절하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몸에 좋다고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오히려 이게 과잉되면 이 활성산소가요, 우리 유전자의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색체의 수명과 관련되는 텔레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뭐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일단 운동을 할 건지 음식을 조절할 건지 우선 선호도 있는 거고요. 또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빈속에 운동을 해야지만 이 체지방도 태워지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도 독소도 빼고 좋다. 또는 뭐 식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평소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식전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식전에 운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운동하면서 뭘 소모하느냐? 근육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어지럽고 이런 뭐 근육도 오히려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한 식후 30분 후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식후 30분 후에도 식후에는 바로 강력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에너지들이요, 위 운동을 위해서 지원을 가져요.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위 혈액 같은 게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운동, 제대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들이 근육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든요. 식사하고 운동이 무조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적당한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이 강력한 운동을 식후에 바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체지방이 많은 이런 전신비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식전에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사를 안 해도 이미 체지방이라는 몸의 에너지가, 이게 사실은 너무 체지방이 쌓여가지고
몸에 오히려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전에 운동을 통해서 그 체지방을 끌어내야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벼운 운동이 아니라 좀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식사 전에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식전에 운동이 좋으냐, 식후에 운동이 더 좋으냐 하는 부분도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운동은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연의 에너지는 사실은 인간의 에너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는 아침에 태양이 솟아올라서 햇볕을 비출 때 에너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통해서 몸의 모든 세포들을 깨워주고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 우리가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면 사실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녁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막 역기 들고 상체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확 끌어올려 놓으면 저녁에 굉장히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안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잠을 잘 자고 하게 되면 식욕이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이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 역행하게 되면 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밤에 이게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 유혹을 또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면 사실은 특별한 거 없어도 사실 즐거워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은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맞게 아침에 또는 낮에 뭐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한 5시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끌어올려주고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좀 안정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어떤 운동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요즘 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할 거냐, 근력 운동을 할 거냐 하는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요,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에너지가 딸릴 때는 강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적절한 산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추동력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 유산소 운동은 좀 숨이 차고 땀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저녁에 잠 못 자고 뒷골 땡기고 하체는 약해지고 뭐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균형이 깨진 분들인데, 사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강력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제 근력 운동은 하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육의 70%는 거의 엉덩이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려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상체 근육 운동도 있고 하체 근육 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는 아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 저녁 또는 공복에 식후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이제 50대 50 상체도 해야 되고 뭐 하체도 해야 되니까 상체를 키우기 위해서 팔, 뭐 어깨 근육 또는 가슴 근육 한 50% 하고 엉덩이 허벅지 한 50%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4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있는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되고요. 50대 이후, 60대 넘어가서는 저는 좀 과할 정도로 진짜 하체 운동만 하라 그럽니다. 상체 운동은 아예 하지 말고 하체 운동만 해도 나이 들면 상체는 굵어진다. 예,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느냐 하체 운동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될까요? 걷기 운동은 사실은 제일 좋은 운동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생성 안 되고 그간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 기분대로 걸으면 에너지를 추동해주는 그런 추동력으로 에너지 순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만하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피드 워킹이잖아요. 좀 급하게 걸으면 오히려 이게 땀도 나면서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체지방이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그런 뭐 편하게 걷거나 또 급하게 걸을 게 아니라 천천히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항성 운동은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면서 걷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엉덩이 허벅지 약간 힘을 주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워워킹을 하면 굉장히 좋죠. 예, 사실은 뭐 특별한 운동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평지에 걸으실 때도 이런 엉덩이 허벅지 힘을 주고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에 이 지면과의 접촉을 느끼면서 파워워킹을 해주면 하체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운동은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라는 게 모든 기관이 매일 사실은 잠잘 때는 좀 적게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뭐 사무직이라든지 하루 종일 앉아야 돼 있어야 되면 사실 매일 1시간 정도 내외는 걸어야지만이 그 에너지 경락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매일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일주일에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하는 경우는 매일 해도 좋지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되겠다고, 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심한 경우에 뭐 우리가 근육이 찢어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힐링이 되면서 근육이 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고 한 이틀 정도 쉬어주는 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비만은 무엇인가요? 네, 비만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뭐 대부분 그냥 자꾸 이제 체중계로 가서 체중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비만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많이 먹고 못 움직여서 이제 비만이 되는 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사실 비만은 그게 아니에요. 비만은 내 몸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얘기 드렸던 평소에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잘 못 먹는 사람도요, 팔다리 가늘어지면서 자꾸 배가 나오거든요. 근육량 부족해지면서. 그건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자꾸 이제 정체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지방세포 늘어나니까 그걸 먹여 살리려고 식욕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위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균형이 깨져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저녁에 잠 못 자고 또 위에는 열 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그게 되면서 오히려 상체는 자꾸 비대해지고, 이 아류가 분리가 되면요 위에는 더워지고 아래는 차고 분리가 되면 순환이 안 되면서 대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만이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거다.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충분히 지금 뭐 마른 복부 비만이든 전신 비만이든 뭐 또 상체 팔뚝이 굵어지는 상체 비만이든 다 해결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나 뭐 해서 다이어트해서 성공했다, 똑같이 해보세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 못합니다. 왜냐? 원인이 다 틀리거든요. 비만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비만에 좋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 노비노 건강법은 어쨌든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건데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정상화하는 건데, 에너지를 정상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일정하게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안 움직이고 너무 거하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찌뿌둥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에너지 정상화되면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에 또 되면 일정한 우리가 알람 그 전후에 뭐 5분, 10분 전에 눈이 떠지고, 이런 이제 에너지 정상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그냥 해결이 되고 또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도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걸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생활법이죠. 내 몸에 맞는 에너지에 맞는 생활법이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다이어트도 내 몸에 맞는 생활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고비 다이어트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경제 논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너무 그냥 급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빨리 뺐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사실은 더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고비는 이게 왜 유명하게 됐냐면요. 뭐 우리 요즘 최근에도 지금 이 사람 뭐 핫 이슈 인물이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이제 SNS에다가 뭘 올렸냐면 자기가 비만할 때 사진 또 이제 슬림해진 사진을 올리면서 이 위고비라는 주사를 맞고 내가 14kg를 뺐다라는 걸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포만감을 느끼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뇌에 작용을 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고비라는 주사제는 GLP-1이라는 이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식욕이 밥맛도 뚝 떨어지고 이제 체중이 빠지고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가 먹는 즐거움, 이 식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좀 선물이거든요. 신이. 근데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적인 식욕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시스템이 깨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SNS 같은 데 쳐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메시껍고요,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 주사를 안 맞게 되면 이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식욕이 더 항진돼 가지고 요요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식욕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음식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기본적인 대사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지방이 쉽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요요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약을 끊으면 주사가 들어오다 끊으면 바로 식욕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으면 바로 이제 원상복귀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요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약값이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득이하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간헐적 단식 급하게 뭐 살을 빼야 된다 부득이하게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잘못 한번 주사를 맞고 그걸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제가 진짜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내장 지장을 쫙 빼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만 다이어트 하면서 기초 대사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다 기초 대사력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 기초 대사력에 작용하는 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근육량입니다. 사실은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고 특히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과일만 먹어도 자꾸 배에 살이 찐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기초 대사력 저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른 복부 비만이 올 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안 먹는데 선생님 저는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근육량 에너지 부족에서 근육량 부족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조금 고단백의 식사, 두부, 콩, 계란, 생선 같은 고단백의 식사를 해야 되고요. 또 여력이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근육은 70%가 하체에 있으니까 하체 중심의 그런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대사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겁니다.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게 되면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데요.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 물이 마르면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상하가 분리가 되죠. 전체적인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다리는 얼음장인데 얼굴은 자꾸 열이 나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상하가 분리된 거예요. 그 원인은 호르몬이라는 물이 부족해지면 물이 불을 못 꺼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는 이 호르몬의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심장의 불의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주고요. 또 불의 에너지가 내려가서 물의 에너지를 데워서 위로 올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음양의 조화하고 균형의 밸런스인데 잠을 안 자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또는 갱년기에서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러면 불을 못 끄니까 불은 올라가고 아래는 얼음이 물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니까 대사가 안 되죠. 그럼 기초 대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호르몬 물의 에너지를 만드는 건 밤 10시부터 새벽 서너시다.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 이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때 가장 즐겁고 오히려 본인이 편해져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의 에너지만 잘 관리하면요. 진짜 거의 모든 병, 제가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로 인하거나 감염병이 아니면 대부분 자기 몸의 문제에서 오는 거고 가벼운 사소한 것들은 병원에서 짧게 치료하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내 몸의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몸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고 말씀드렸다시피 SNS에서 열심히 노비노 건강법이나 또는 뭐 카이닥이라는 에너지 진단하는 걸 찾아보시면 그 QR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정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한번 건강의 솔루션을 받아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